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화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목은 BL의 종류, BL의 종류다라고 얘기하며 BL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문구나 아니면 BL의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부르는 어떤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자, 먼저 보시면 선적 선화증권과 수치 선화증권, 시프트 BL과 리시브드 BL. 자, 이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분류를 한 거냐면요. BL이 발행된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선적이 된 다음에 발행이 됐느냐? 선적 전에 발행이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적 선화증권과 수치 선화증권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치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선화증권이에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러한 그 수치 선화증권 리시브드 비에르 바이어한테 보내주더라도 이거 바이어가 이거는 이걸 갖고 물건을 채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LC일 경우에는 내고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예. 자, 그래서 선적 선화증권은 선적 완료 사실을 BL상에 보면 쉬프트 또는 온보드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쉬프트 또는 온보드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적 선화증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선화증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예,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작은 글씨로. 거기 보면 shift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shift라고 shift BL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온보드 BL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received BL이지만 온보드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수치 선화증권 received BL에 온보드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때는 명칭이 바뀌어요. 그때는 온보드 B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보드 BL은 shift BL과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선적이 됐다라는 사실을 완료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시프트 비열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선화증권을 보시면 선화증권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 문구가 이렇게 긴 문구가 써 있거든요. BL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에. 예. 그때 선적 선화증권은 shift라고 시작이 되고 문구가 시작이 되고 received BL은 received in apparently in good order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선적선화증권은 우리가 내고가 가능하지만 수치 선화증권은 내고가 불능하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건 선적전에 그러니까 수치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대개 보면 선적은 안 됐지만 어떤 그 선사나 포도의 관리하에 물건이 입고가 딱 되면 그때는 발행될 수가 있어요. 선적전이라도. 그러나 이거는 물건이 그 선박회사한테 넘어갔다는 것만 증빙을 하는 거지 이거는 선적됐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클린 BL과 더티 BL.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눠보는 거냐면 BL상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으면 클린 BL이 발행되는 거고요. 그 제품에 어떤 뭐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BL을 우리는 더티 BL이다. 그래서 BL을 보셨을 때 제품의 상태에 대해서 특별한 그 내용이 없으면 예, 클린 BL 특별히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써 있으면 더티 BL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티벨 같은 경우에도 내고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죠.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건 이제 그냥 인쇄된 문구로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더티비엘이다 그러면 이 말 말고 여기다 추가돼 가지고 다른 말이 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영식 스트레이트 비엘과 지식 비엘, 이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분리한 거냐면 비엘상에 보면 왼쪽에 두 번째 란에 컨사이니란이 있거든요. 수하인란이 있다고요. 수하인 그러면 셀러 바이어 둘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수하인 중에서도 셀러는 송하인. 근데 받는 사람은 예, 수하인.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분할 때는. 예. 그래서 보통은 컨사인이 그러면 하주라고 얘기하죠. 하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컨사인이 그러면 하주인데 셀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바이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셀러를 의미할 때는 송하인, 바이어는 수하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화주다라고 얘기하면 화물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비엘의 컨사인이 이게 화주인데 비엘이 셀러한테 물건이 셀러한테 비엘상에 물건에 대한 권리가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넘어가면 그때는 바이어가 화주가 되는 거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셀러가 화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예, 컨사인인 화주다. 근데 BL의 권리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화주는 누구다? 셀러다. 넘어가면 화주는 누구다? 바이어다. 수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식 BL이라는 거는 요거는 컨사인이란에 특정인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회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예를 들어가지고 ABC 컴퍼니다. 그럼 ABC 컴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김영식. 지시식은 컨사인 안에 to order. 그래서 이건 대개는 어떤 경우냐면 LC 거래일 때 은행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은행의 지시에 의해서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지시식 선화증권 to the order of Chase Manhattan Bank 이런 식으로 써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포기 선화증권 이거 서렌더 비엘이라고 그래요. 서렌더 비엘이다라는 거는 수출상이 비엘상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선화증권을 우리는 서렌더 비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렌더 비엘은 별도로 특별히 인쇄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BL에다가 서렌더라고 이렇게 인쇄를 하게 돼요. 인쇄라기보다는 그냥 표시를 하게 돼요. 서렌더라고 단어 자체를 서렌더드 아니면 서렌더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는 이러한 선화증권은 원본 없이도 바이어가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BL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렌더라는 게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L에 대한 권리를 셀러가 포기했다. BL상에 써있는 컨사이니가 언제든 물건을 찾아가기 좋다. 그 다음에 사본으로 찾아가기 좋다. 그래서 대개 이거는 수입하는 나라가 가까울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갈 때는 원본을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돈을 확실하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후불의 약속을 했다. 이미 그럼 그때는 BL에다가 서렌더라고 딱 기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재하는 건 아니죠. 선사나 포워더가 BL에다가 서렌더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바이어한테 보내주면 바이어가 그걸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 경과 선화증권 스테일 비엘이라고 해요. 스테일 비엘. 스테일이 뭐예요? 부패했다, 썩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신용장 방식일 때 신용장 룰에 따르면은요 21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BL을 선적한 다음에 21일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1일이 경과돼서 제출되면 그때 그런 BL을 스테일 BL. 그래서 그건 내고가 안 돼요.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미국 자료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미국 자료. A bill of lading that is not presented within 21 days after shipment is called a stale bill of lading. 그래서 선적 후 21일이 경과한 비에.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스테일 비에 만들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제3자 산하증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BL의 첫 번째 란에 수출상의 란에 계약서상의 수출자가 아니고 제3자가 기재되어 있는 BL을 서드파티 BL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가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 여러분들이 수출업자예요. 무역회사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는 따로 있어. 그랬을 때 제조업체를 거기다 기재해버리면 그게 바로 3자 선화증권 서드파티 BL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성계약선화증권 이거는 차터파티 비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배를 빌렸을 때 배를 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빌렸을 때 그때 발행되는 선화증권 그거를 차터파티 비일이다. 그쵸? 우리가 전기선 부전기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전기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배고 부전기선은 배를 빌렸을 때 그쵸? 화주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그때 운항하는 배. 그럴 때 발행되는 비율을 우리는 차터 파티 비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프트 비율, 리시프트 비율, 클린 비율, 더티 비율, 파울 비율, 스트레이트 비율, 오더 비율, 서렌더 비율, 스테일 비율. 영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야 이번에 온보드 비율로 발행을 했어. 그쵸? 야 이번에 클린 비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서렌더 시켰어 비엘을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